자, 우리 봄 선생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 너무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사연 올립니다. 4학년 아이인데요. ADHD이고 피해의식이 큰 아이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작은 것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며 나름 저와 래포가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했고요. 학기 초에 비해 표정도 밝아지고 교우관계도 큰 부딪힘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며칠 전엔 어머니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으니 칭찬해달라고 문자까지 보냈더랬죠. 어머니나 상담선생님께서도 3학년 때에 비해서 아이가 너무 잘 생활하고 있다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근데 오늘 이 아이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다른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이와 부딪혀 안쪽 입술이 살짝 찢어져 피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괜찮냐,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정 물으며 보건실에 데리고 가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언성 높이며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잖아요. 내가 고개 끄덕였는데 선생님이 안 받고 왜 자꾸 물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엘리베이터에 있던 주무관님도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셨습니다. 자, 애가 평소에도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이 아니고 생각한 걸 그대로 얘기해서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저한테 반항하듯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뛰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못 봤구나. 근데 대답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니? 라고 했더니 어쩌라고요?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는데.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때 보건실에 도착해서 보건생님께 상처 부위 봐주시고 교정기 때문에 안쪽 윗입술이 살짝 상처가 났고 다른 부분은 괜찮다면서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보건실을 나와서 교실을 같이 가려는데 선생님 먼저 가세요 라길래 얘가 다른 곳을 갈까봐 예전에도 보건실에 갔다가 교실로 바로 안 온 적이 있어서요. 같이 가자고 했더니 왜요? 싫은데요 하면서 선생님은 너를 안전하게 교실로 데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이 교실로 가자 했더니 그냥 멈춰서 싫다고요 라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한테 뭐 잘못했니? 선생님한테 오늘 왜 그러는 거니? 다쳐서 피곤하고 마음이 놀라서 왜 그러는 거니? 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며 그냥 먼저 가라고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애가 눈인자가 드러나게 희번덕거리며 소리를 지르니까 진짜 저러다 때리겠다 싶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어찌저찌 태워서 교실층까지 올라왔는데 또 거기서 버팅기면서 먼저 가라고 해도 선생님 먼저 들어갈 테니 바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역시나 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가보니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수업 시간이라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수업 끝나고 어머니께 다친 얘기 드릴 겸 전화해서 아이가 다쳐서 놀랬는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집에서도 자주 그래서 많이 혼내는데 학교에서도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4학년 때 잘 지내서 안심했었는데 다쳐서 예민해졌나 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수업하는데 그 아이 얼굴도 보기 쉽고 앞으로 말도 섞기 싫어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제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자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일단 하나씩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ADHD고 피해의식이 크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래포 형성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위클래스에서. 학부모님한테도 선생님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정도고 선생님께서 하신 생활지도가 제대로 지금 먹혀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얘 같은 경우는 교정기를 끼고 있었죠. 지금. 교정기 끼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이게 뭐 어디에 부딪혔어. 그랬을 때 술 안쪽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아픕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잠자고 있던 이 아이의 내면이나 본성 또는 화가 이걸 통해서 팍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좀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주무관님께서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역시 감정이 계속 이게 막 올라오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을 지른 게 되는 거야. 지금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는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바로 올라가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건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또는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또는 학교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는 벤치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감정적으로 이 아이가 조금 다운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시간은 조금 마련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못 봤구나. 근데 대답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니?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생활 지도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잡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이 아이는 지금 감정이 막 올라오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 입안은 너무 아파. 피가 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나는 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못 들어준 거 이런 것들이 다 짜증이 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또 이제 첨언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준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다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또는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되바라졌어?
하면서 애가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을 막 해? 그다음에 정말 저렇게 예의 없는 태도로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의 상황을 그래 얘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일단 이해는 해주시고 아이가 좀 캄다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선생님이 너한테 뭐 잘못했니? 오늘 선생님한테 오늘 왜 그러는 거니? 다쳐서 피곤하고 마음이 놀래서 그러는 거니? 이거는 선생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해주시는 멘트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문장이 다 길고 많아요.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한 또는 올라가 있는 이런 감정을 조금 완화시킬 만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조금 더 자극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럴 때는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치료받았으니까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냥 손 한 번만 내밀어서 손 잡고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손 잡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그냥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아이랑 거리는 조금 두시고 속도를 맞춰가지고 같이 계단을 올라가 주신다든지 시간이 조금 있었다라면 앉아 있을 때라든지 좀 앉아가지고 아이를 좀 캄다운 시키는 시간은 조금 필요했겠다 싶어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는 연구실이나 이런데 아이 잠깐 앉혀 놓으셔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 먹이시면서 아이가 좀 진정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의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출근하셨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셔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약간 예의 없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커요. 기억을 하더라도 그 기억 자체를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고 이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냥 아이가 보여준 ADHD의 돌발 행동으로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하셨던 선생님의 생활지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 따로 언급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이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조금은 더 아이를 좀 더 깊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오랫동안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거 이해해요.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한테 또 웃으면서 와요. 평상시랑 똑같이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아이 나쁘게 보지만은 마시고요. 천천히 더 좋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이 들어가게 됐을 때 감정을 다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야. 돌발 행동이, 문제 행동이 좀 커졌어. 그럴 때는 정말 좀 조용한 장소 또는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을 만한 장소, 물론 선생님이 같이 계셔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곳에 두셔가지고 아이가 좀 진정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도 자극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이가 문제 행동이나 돌발 행동을 막 보여주고 있을 때 선생님의 말씀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캄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거 보면 뭔가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닌 거죠.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시간이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또 계속 자극을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이해도 된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선생님께서도 지금 잘 하신 부분인데 데리고는 와야 됩니다. 데리고는 와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오는 과정 자체가 아이와 속도를 조금 맞춰주시는 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교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얘를 안고 끌고 교실로 들어갈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몇 초씩이라도 쉴 틈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멈춰 있어. 같이 멈추세요. 말하지 마시고. 아이가 움직여. 그럼 선생님도 같이 움직이고. 조금은 더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선생님. 답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자, 우리 정만보 선생님께서 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ADHD 성향이 있다면 주의 집중력이 짧으니 말을 길게 하시는 게 더 안 좋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아이 이름을 성을 붙여 부르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러면 아이도 저를 집중해서 보고 잠시 시간을 준 후에 교실로 가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집중력도 짧다 보니 이제 뭔가 담임교사의 발화가 많은 것들이 다소 적절하진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고 아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